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91번 자기주식부터 보겠습니다. 회사가 상법 4류기조 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으면 자기주식을 특정 목적 없이 취득할 수 있죠. 그때 미리 주총 또는 이사의 결의로서 상법 341조 2항 소정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결정 사항을 미리 정해놔야 되는데 미리 이게 어쨌든 배당 가능한 이익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주총이 하는 게 맞아요. 주총이 하는 게 맞지만 경우에 따라 이익 배당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들어간 겁니다. 결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때 취득 기간도 정하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득할 수 있다. 취득 기간도 정하는데 취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좋은 내용이고 요거를 굉장히 잘 물어봐요. 별거 아니지만. 자, 292번 보겠습니다. 상법이 인정하는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면 이익으로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회사가 타인명의 타인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4류기조 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 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특정 목적에 의한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이익으로 취득할 때는 취득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 회사가 취득하는 거니까 회사 명의와 회사 계산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타인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꼭 회사 명의로 하라고.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배당 가능 이익의 한도 내라고 하더라도.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93번 보겠습니다.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4류기조 1항에 따른 배당 가능 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 주식 매수 청구권 이게 형성권이잖아요. 그럼 회사는 이거 행사하면 매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바로 이게 특정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는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재원이 제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없어도 할 수가 있죠. 없더라도 할 수 있다. 자, 294번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거. 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 취득한 이후에 이걸 처분할 때 이 권한이 이사회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정관에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한다고 정해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무 얘기도 없으면 이사회가 이사의 결의로서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얘네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금액도 누구에게 할 것인지 이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행 법률상 가능하니까 이사의 재량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 목적으로 취득을 했건 또는 아니면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취득을 했건 요거를 이제 처분하는 거는 전부 다 이사회의 재량이다. 사실 요게 이렇게 되면 이제 신주 발행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신주 발행과 같은 제한, 그러니까 주주 배정이 원칙이고 이런 얘기들이 적용돼야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295번 보겠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이익 배당에 관한 승인권이 이사회에 부여되어 있는 회사는, 그러니까 아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아닌가? 요거죠.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원래 얘네가 하는 거죠. 배당에 대한 처분 권한이 얘네한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사회에 부여되어 있는 회사는 341조에 의해서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서 주총 결의를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를 기본적으로 얘네가 하는 것이 맞지만 배당 가능한 이익, 그죠? 어디 갔죠? 이익에 대한 처분이니까 얘네가 하는 것이 맞지만 이익에 대한 처분 권한은 기본적으로 얘네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이건 재무제표 승인을 이사회가 하는 경우에 배당 가능 이익도 얘네가 처분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가름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 자, 296번 보겠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하지 않고 341조의 2, 그러면 특정 목적이거든요. 요거에 의해서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전부. 회사는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네, 전부 양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영업 일부라고 나오면 틀린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법정된 경우가 딱 있잖아요. 그것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97번.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 이익으로 취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할 의무가 없다. 근데 요거는 다 없어졌죠. 상당한 기간 내에, 그리고 즉시 처분해야 되는 의무 자체가 없어요. 지금
상법 규정에 따를 때는 아까 이사회가 처분 권한에 대한 재량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회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처분할 수도 있고 계속 보유하던가 뭐 전부 다 이사회가 그냥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문 뭐 처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의무가 없어요. 자, 298번 주주가 주식 매수 총권 행사한 경우 특정 목적이죠. 그러면 배당 가능 이익이 없더라도 특정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뭡니까 여러분? 재원의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그렇죠. 이익이 없지만 가능합니다. 이를 지체 없이 처분할 의무는 없다.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나 마찬가지죠. 처분 의무는 없어요. 자, 그 다음 299번 보겠습니다.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처분 가액 뭐 얼마에 팔 건지 누구한테 팔 건지 다 뭐 상관없습니다. 처분 가액과 납입기일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것은 정해둘 수도 있죠. 사적 자치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기본적으로 누가 권한을 갖느냐는 건데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자, 300번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를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로 미리 결정해야 된다. 아까 요 지문 있었죠. 기간 얘기 나온 거. 요때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뭘 정해놔야 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금액도 정해놓는 거고 그 금액도 기본적으로는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주총회입니다. 이익 배당 결의하는 건 주총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재무제표 승인할 때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의 존재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요걸 뭐 배당할 건지 현금으로 배당할 건지 현물로 배당할 건지 뭐 상환 주식 상환하는 데 쓸 건지 이런 것들은 다 주총이 결정하는 거죠. 얘네가 미리 결정한다. 원칙입니다. 원칙.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재무제표 승인을 이사회가 하는 경우는 이걸 이사회가 합니다. 이사회가. 자, 그다음 비상장회사인 회사는 자기 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네, 자기 주식은 어떻게 취득하든지 간에 전면적 휴지설, 이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포함한 모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302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발행 주식 총수의 20분의 1, 이 숫자를 기억해 놓으세요. 20분의 1을 초과하는 자기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하나. 질취라고 하죠. 우리가 질취.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질권 목적으로 담보로 받는 거예요. 그거는 20분의 1까지는 그냥 가능합니다. 초과하면 안 돼. 자, 근데 기본적으로 초과하면 안 되지만 초과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또는 아까 봤던 영업의 전부 양도 합병 등의 경우 뭐 그렇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초과해서 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요거는 그냥 가능. 요걸 초과하려면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거. 자, 303번 보겠습니다.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배당 가능 이익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주를 이제 기본적으로 경매 방식으로 처분해가지고 이제 환가한 금액을 주주들한테 돌려주게 되는데 요것도 바로 요 특정 목적인 거죠. 이 특정 목적 아까 주매청 행사했을 때 그리고 단주를 처리하기 위한 때 영업 전부 양수 합병의 경우 그리고 요거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특정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거든요. 요거는 이제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니까 그 사유 제가 지금 떠들었던 거 그걸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304번 주식회사가 특정 주주와의 사이에 특정한 금액을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으로서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인 341조의 2, 4호에서 정한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합병이나 영업 양도나 이런 경우와 같이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와 같이 법정된 경우,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예요. 이 권리는 이 퇴사권은 그렇죠. 엑시트 라이트는 이 퇴사권은 법정된 경우에 그러니까 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 회사가 어떤 주주랑 주식을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주매청을 행사하는 것과 경제 효과는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은 특정 목적의 자기 주식 취득이 아닙니다. 이거는. 305번
비상장회사인 A회사가 비상장회사인 B회사의 발주의 11%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A회사는 취득하는 회사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그 해당 주식을 가지고 주식을 발행한 그 회사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A가 B를 이렇게 취득하게 될 때 얘한테 알려주라는 거잖아요. 얘가 얘한테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죠.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 효과, 그 통지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의무 위반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해석상 A도 의결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B가 가지고 있는 A회사 주식 2%라고 했을 때 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의결권이 사라진다.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자, 306번 보겠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모두 비상장회사이고 보통 주만을 발행한 회사이다. 전제이고요.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현재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B는 2%를 소유하고 있다. A 주식을. 그러니까 요렇게 쭉 2%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명의 개설을 마친 상태이다. 이런 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A회사가 B회사 발주의 11%를 취득한 후 이렇게 11 한 경우 B회사 주주총회에서 이 회사에서 A회사는 B회사 주식의 11%의 의결권 행사할 수 있으나 이건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소유 당하는 10%가 넘게 소유 당하는 회사의 이 주식 의결권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있으나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 회사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라면 11, B가 A 11, 그럼 둘 다 못하죠. 10%를 둘 다 초과한 거니까. 307번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그러니까 모자회사 관계는 이제 50% 초과잖아요. 그러니까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70을 가지고 있어. 근데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 소멸법인이 있고 합병하거나 그 회사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합병 영업 전부 양수. 자, 그때 얘가 사라지면서 얘네 모든 자산이 여기 포괄신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모회사 주식이 있어. 그건 이제 예외적으로 취득이 가능한 경우죠. 원래 이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으로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때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 기간도 중요하고 의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자기 주식의 경우에는 처분 의무가 없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처분 의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자, 갑회사의 자회사인 을회사는 자신의 모회사인 갑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는 있다. 자,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안 되죠.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안 되지만 사채 취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얘도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자, 309번 주식 교환의 경우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자, 주식 교환은 요걸 만드는 거죠. 완전 모자 회사 관계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교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B 회사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전부 다 일로 넘어오고 얘가 얘를 100%를 소유하게 되죠. 이제 그때 B 회사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일로 넘어오면서 얘네들은 얘 주식을 받거나 현물을 받거나 얘네 모회사 주식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이 B 회사죠. 이 회사 입장에서는 얘네에서 얘네로 주주가 바뀌는 거 말고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 없다. 그럼 A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 있느냐? A 회사도 필요 없죠. A 회사는 얘네한테 주식을 주기 위해서 증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증자. 그 증자를 한다는 건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거고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A 회사가 보유해야 될 최저 자산의 기준이 높아진다는 것 뿐이기 때문에 A 회사 입장에서도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더라. 둘 다 없어요. 둘 다. 자, A 회사, B 회사는 모두 비상장회사이고 보통 주만을 발행하는 회사이다. 전제. 자, 이건 전제고. A 회사는 B 회사 주식을 현재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B는 2%를 소유하고 있고 앞에 아까랑 똑같은 거네요. 명예훼손을 마친 상태. A 회사가 B 회사 발주의 90%를 취득한 상태에서 포괄적 교환 제도를 이용하여 얘네를 완전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B 회사의 주총 승인은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간이 교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합병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절대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애는 주주는 얘잖아요. 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환이나 합병이나 주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주총을 굳이 안 하고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미 의사결정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합병으로 치면은 완전 소멸회사, 그리고 교환으로 치면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 입장에서 의사결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다. 매우 잘 나오죠. 자, 소규모 교환 보겠습니다.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발주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렇죠. 교환에서, 그리고 합병에서도 마찬가지 제도가 있죠. 요런 경우입니다. 요런 경우예요. 요게 너무 작아.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이라면 소멸회사에 너무 작아요. 그래서 교환을 위해서 발행하는, 여기 있는 주주들이 되겠죠. 교환으로 친다면 얘네한테 줄 주식을 발행해봐야 요만큼밖에 안 돼. 예. 그때 이 발행식 총수의 100분의 5 숫자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죠. 초과하지 않는 경우 얘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영향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주총 승인을 뭐로 가름할 수 있다?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합병으로 치면 모회사의 의사결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거죠. 요거는 얘네 입장에서, 그리고 아까 나왔던 요 간이는 요 사라지거나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 입장에서의 의사결정 간소화 절차. 자, 포괄적 교환은 완전 모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교환은 등기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하긴 하지만 교환의 날, 이게 교환 계약서의 내용에 있는 거거든요. 계약서에서 정하는 그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식 이전의 경우에는 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완전 모회사가 설립되죠. 그때는 등기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A회사는 B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만들기 위한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한다. 교환으로 인하여 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 이게 중요한 편입니다.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전원 동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환이든 뭐 합병이든 특별결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교환에서는 뭐 특별결의 외에 합병과 마찬가지로 종류주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얘네한테 손해가 된다면. 여기까지는 합병이랑 똑같은데 이 조문은 교환에서 그리고 분할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이 주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 절차가 이제 따로 또 필요한 거예요. 자, 314번 보겠습니다. A회사는 B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하기 위한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한다. B회사의 주주가 B회사를 상대로 이사 선임에 관한 주총 결의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소송의 계속 중에 교환이 완료되었다면, 자, 소송의 계속 중에 교환이 완료됐다는 얘기는 그때 뭡니까, 여러분? 어디 갔지? 요거. 교환의 날이 소송 중에 이제 도달한 거죠. 그렇다면 그 소를 제기한 자, 그러니까 자회사의 주주들일 텐데, 교환이 완료됐다면 얘네들은 이제 자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던 게 모회사로 넘어가고, 얘네들은 어디에 주주가 됩니까? 모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변경되기 때문에 완전 자회사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취소소송 제기했다고 했나요? 취소소송은 우리 회사의 주주이사 감사가 제기하는 것인데, 우리 회사 주주로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교환으로 인해서 이제 모회사 주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원고 적격을 상실한다. 그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괄해서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변경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 제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